예, 우리 1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뭐 사실 우리가 13장부터 이번 학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 교과서의 첫 번째 챕터인 Structure of the Principal Agent Problem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물론 이제 우리 교과서 순서에 따라서 Principal Agent 문제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어, 뭐 리크루팅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바로 19장에서 보았던 트레이닝 문제까지 이렇게 먼저 회사에서 채용과 그 다음에 이제 뭐 셀렉션과 그리고 트레이닝의 문제까지 이제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페이 문제를 보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순서를 좀 바꿨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1장, 2장, 3장은 주로 그 프린시플 에이전트 프로블럼이라고 해서 주인 대리인 문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프린시플 주인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혹은 뭐 의뢰인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의뢰인과 에이전트 대리인의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으로 프린시플이 이제 뭐 만약에 여러분이 무슨 소송에 휘말려서 이제 소송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찾아가서 변호를 맡길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이 프린시플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제 고용한 변호사가 이제 에이전트가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뭐 회사의 문제를 주로 기업의 문제를 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경우에는 프린시플이 바로 주주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는 CEO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회사의 CEO라든가 임원들이 이제 프린시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무 일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또 에이전트라고 볼 수 있겠죠. 뭐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고로 부상을 당했고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고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백화점에 갔는데 백화점에서 조금 사고가 나서 여러분이 부상을 입었어요. 백화점 측의 과실이 상당 부분 인정이 되는데 이제 과실을 입증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뭐 봉착했다라고 한번 해보죠. 백화점 측의 이제 사과나 성의가 너무 부족해요. 좀 괘씸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뭐 병원에 입원을 해야 돼서 일도 하기 어렵고 또 뭐 공부도 하기 어렵고 소득도 없고 이제 병원비는 또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좀 난처한 상황입니다. 백화점이 얼마만큼의 이제 배상을 해야 되는지도 처음에는 배상을 할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보상을 해줄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는 또뭐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앞에서는 뭐 미안하다고 하면서 나중에 돌아서서는 연락도 없고 이제 뭐 보상에 대한 얘기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고용을 했어요. 뭐 이렇게 뭐 사건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고용한 변호사에게 어떻게 페이를 해야 되는가, 자 보수를 어떻게 지급해야 되는가가 이제 우리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가 알아서 다 해줄 거예요. 뭐 착수금은 얼마고 뭐 언제 또 중간에 또 한번 이제 보수를 페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송이 뭐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러면 또 한번 뭐 변호사가 로펌에서 다 알아서 해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제 우리는 상황을 조금 더 우리에 맞게 우리 컨텍스트에 맞게 좀 바꿔보려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예컨대 1,000만 원을 페이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번 해보죠. 변호사에게 1,000만 원을 줘야 됩니다. 그 저희 이제 그런 얘기를 종종 듣는데요. 한 소액 재판 같은 경우에 뭐 백화점이든 혹은 뭐 여러분 병원에 가서 무슨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이제 그러면은 그뭐 대략 한 5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금액의 소액 재판 같은 소송에 이제 휘말리는 경우를 제가 종종 보는데요. 제가 그런 적은 없고 그런 경우에 보면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면 변호사 비용이랑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 원 피해 보상 받고 싶으면 변호사 수임료가 한 1000만 원 정도 든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페이가 1000만 원 정도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뭐 몇 가지 지급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1000만 원을 모두 주는 경우, 처음에 착수금과 모든 걸 다 지급하는 거죠. 1000만 원, 1천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처음에 착수할 때 뭐 50% 500만 원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나면 소송이 끝나고 나서 끝나면 이제 50%뭐 이렇게 지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착수할 때 500, 그 다음에 소송에서 뭐 이기면 500,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인센티브가 작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꼭 반드시 뭐 all or nothing 이럴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소송을 해서 재판 결과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보상 배상, 제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배상이라는 표현이 맞는 거죠. 배상금이 이제 결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배상금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백화점 측에서 저한테 배상금 뭐 10만 원을 주기로 했으면 그 10만 원 중에서 20% 예를 들면 2만 원을 이제 추가로 보수로 지급하겠다. 일종의 보수율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제시하고요. 보수율도 설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 10만 원당 2만 원 이렇게 20%의 보수율을 여러분이 또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00만 원을 500만 원을 저한테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한다면 백화점이 제가 다쳤으니까요. 5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한다면 그 중에 20%인 한 100만 원을 이제 추가로 인센티브 페이로 변호사한테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거는 사실 별 재미가 없고 과연 이제 인센티브로 어떤 페이를 직원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워커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장은 굉장히 내용이 간단해서요. 뭐 그렇게 오래 얘기할 필요는 없고 주로 모형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린시플 에이전트 문제가 무엇인지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프린시플 에이전트 문제는 아주 단순한 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형의 이제 구조를 시간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린시플 에이전트 프로블럼은 이제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죠. 프린시플이 등장하고 에이전트가 등장합니다. 프린시플은 기본적으로 뭐 주주든 회사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의뢰인은 이윤을 극대화하고요. 그래서 에이전트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합니다. 우리 왜 이러죠? 우리의 컨텍스트 제 컴퓨터가 중간중간에 잠깐 이렇게 약간 블랭크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 닮아서 중간에 잠깐 멍해질 때가 있습니다. 중간에 녹음이 좀 끊겨서 제 목소리가 이상하게 변조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요. 한 3년 전에 그 논문 쓰기 위해서 좋은 컴퓨터를 구입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노후되는 것 같아요. 프린시플은 여러분 우리가 기업을 지칭할 것이고요. 챕터 2부터 에이전트는 노동자입니다. 워커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페이 스트럭처를 잘 디자인을 해서 워커한테 제시를 하고요. 목적은 뭐냐면 워커가 최대한 자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프린시플이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내는 것이 바로 프린시플의 목표고요. 에이전트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 수준을 얼마나 열심히 일할 것인가를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워커 입장에서는 그냥 자신의 효용만 극대화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더 열심히 하면 보수가 늘어날 것이고요. 하지만 일을 열심히 하는 만큼 여러 가지 또 비용도 발생하니까